자기 소개할 때 가장 껄끄럽잖아요. 이것저것 얘기해야 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저기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수소곤충이라고 하셨는데 수소곤충이 뭐예요? 물속에 사는 곤충들이죠. 이제 물방개라든지 물땡땡이, 물자라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 곤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곤충 외에 다른 거를 자꾸 끼어들이면은 그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좀 돋보여 가지고 달팽이도 곤충이 아닌데 여기 끼어들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2009년도 약 지금부터 약 한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그 곤충 사육에 관한 육성법을 만들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관련 그 공무원들이나 그분들이 많이 이제 연구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달팽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작은 동물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거미라든지 지렁이, 우렁이 이런 것들 또한 곤충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제 그 육성법에 보면은 그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2010년도 들어와 가지고 육성법을 발표하기 바로 이전에 달팽이가 빠졌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달팽이 하면은 말 그대로 병충해예요. 배추 갉아먹고 농작물 아주 피해를 많이 주고 약을 쳐도 농약을 쳐도 잘 죽지 않는 게 달팽이인데 이 달팽이가 그 당시에는 그 육성법 안에는 식용 달팽이로 등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식용 달팽이는 우리나라 달팽이가 아닌 거예요. 원래 그 아프리카 쪽 그쪽에서 이제 식용화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외래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곤충 활동하는 사람들이 달팽이를 많이 곁에 두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09년도부터 실제로 연구회에도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달팽이가 쏙 빠져버리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수소곤충, 물방개를 같이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곤충에 관련해서 내가 회원이 되고 또 활동을 하려면은 뭔가 한 가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3년 전서부터 나비에 관심을 갖고 제가 나비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다음 강의가 나비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그런 정도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달팽이도 길게 했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전문 강사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만큼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달팽이가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육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깊이 있는 질문은 개인적으로 오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카메라 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맨 첫 장에 달팽이란 그리고 2장 달팽이 사육, 3장 달팽이 활용도, 4장 팽이랑 농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달팽이에 대한 기초적인 거를 좀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사육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사육이죠. 예. 그리고 2교시 들어가서 활용도와 그리고 저희 농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팽이 아시죠? 어렸을 때 팽이 다 쳐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팽이가 이 팽이가 달려있다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달팽이라는 그런 말을 붙였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달같이 둥글고 팽이 모양 닮았다 해서 달팽이라고 했대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이 달팽이를 기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하다 보면은 자꾸 그런 내용들이 귀에 들어와요. 그런 것들은 걸러지고 또 내가 필요한 거는 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아까 소개를 교장 선생님께서 쭉 해주셨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한 100여 종의 달팽이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달팽이 중에는 그 되게 달팽이라는 이름을 고유 이게 대명사 같은데 명사로 쓰이는 달팽이가 하나 있어요. 얘는 달팽이인데 말 그대로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달팽이가 보이면은 이거 잡아내고 뭐 죽이고 하잖아요. 이게 달팽이에요. 이름이 달팽이에요. 근데 달팽이는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달팽이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약 한 15년 전인가 그거를 앞에다 명주자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명주 달팽이인 줄 알아요. 원래는 달팽이입니다. 그래서 달팽이는 우리나라에 약 한 100여 종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울릉도 호박달팽이하고 홍도에 있는 참달팽이 그리고 충무에 있는 충무띠달팽이 뭐 이런 정도가 지금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그 쉽게 눈에 띄는 그 달팽이는 병충해입니다. 병해충. 그리고 이제 여기 백여종에는 꼭 그런 어떤 육지에 사는 달팽이뿐만이 아니고 물속에 사는 우렁이나 뭐 이런 것들 포함된 종류 같아요. 그리고 바다에 사는 것들. 저게 소라 하면은 달팽이라기보다는 영어로는 스네일이라고 하는데 소라는 어원을 보면 쇠리라고 나와 있어요. SHELL 이렇게 쇠리라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데를 보면은 또 스네일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바닷속에 살던 물속에 살던 땅에 살던 이런 그 형태를 갖고 있는 달팽이들 갖다가 스네일이라고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런 내용을 아이들하고 학습할 때 갖다 놓고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야 이거는 물속에 사는 거고 그럼 얘는 허파가 있을까 아가미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요. 애들은 이제 물속에 사는 거는 아가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사는 거는 아가미가 있고 육상패종들은 허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 그림에 보면은 이게 이 달팽이 모양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달팽이에요. 동양달팽이. 그래서 이 동양달팽이는 옛날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도 썼대요. 그리고 이제 본초강목이나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 달팽이 이런 것들도 다 이 동양달팽이에요. 약재로 썼던. 실제로 크기가 약 한 5cm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그만 달팽이가 아니고 상당히 커요. 나중에 실습 나오면 저희 농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암수가 한 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암컷 수컷 이런 구분이 없어요. 신기하죠. 이걸 갖다 이제 자웅동체라고 그래. 우리 동물같이 암수 구분이 확연히 구분되는 동물 이런 경우 갖다가 자웅이체라고 하는데 암수가 한 몸에는 갖다 자웅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팽이는 암수가 한 몸에 있지만 혼자서는 알을 못 가져요. 생식기도 있고 생식공도 있는데 두 마리가 교미를 해야 돼요. 교미를 해서 둘 다 알을 납니다. 둘 다 알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육하다 보면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요. 한 마리가 뭐 수량이 안 나오는 약 한 200개 가까이 알을 낳으니까요. 대개 이제 집에서 기르는 달팽이하고 농장에서 사육용으로 기르는 달팽이하고 조금 다릅니다. 농장에서 기르는 달팽이들은 상당히 커요. 산란을 위해서 기르는 달팽이는 오른 중문만큼씩 해요. 이런 크기들의 달팽이들이 알을 낳으면은 알 크기는 되게 일정하거든요. 수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개 달팽이 다 마찬가지지만 껍데기는 석회질로 돼 있어요. 석회질이라고 해서 돌가루 그런 형태예요. 조개 껍데기 똑같은 건데 우리가 채집을 가게 되면은 산속에 달팽이 채집을 가게 되면은 주로 돌 옆에 약간 촉촉한 곳 이런 데를 많이 찾아갑니다. 얘들은 먹이로는 뭐 나뭇잎이나 풀 또는 나무 뿌리 이런 것들도 먹지만은 껍데기가 약하면은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돌 옆에 많이 붙어가지고 돌가루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어두운 거 좋아하고요. 뭐 지렁이 비슷하게 연체동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습한 것을 좋아합니다. 건조하고
햇볕 쨍쨍 비치고 하는 거 싫어해요. 점액이라고 아주 많이 들어보셨죠? 달팽이는 점액이 아주 특징이에요. 그 점액이 끈적끈적한 건데 이게 마르면은 얇은 비닐같이 굳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먹이 활동을 못하는 아주 땡볕 여름이라든지 또는 사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먹이 공급을 안 해주고 그냥 두면은 얇게 막을 쳐요. 그 점액으로. 그래가지고 바늘구멍 정도 구멍을 내놓고 거기 그렇게 숨을 쉽니다. 근데 자기 몸 안에 평소에 자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양분 가지고 먹지 않고 약간 6개월 정도를 버텨요. 예전에 보면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하우스를 그렇게 앉아서 그런데 하우스 바닥에서부터 뚫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냥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솜과 그 비닐 사이 있죠. 그 속으로 어떻게 잘못 들어가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끝이 없잖아요. 이거 하루 종일 기어가도 계속 비닐이죠. 뭐 거기서 딱 굳어가지고 겨우내 그래 살다 그 붙어 있다가 그 이듬해 여름 되니까는 그 대기 중에 이제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활동을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오래 살아요. 아까 그 자웅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달팽이 더듬이가 위에 2개 있고 밑에 2개 있어요. 위에 2개 있는 거는 눈입니다. 이거는 눈인데 눈으로서의 구실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같이 식별을 할 수 있다든지 색깔 구분한다든지 형태를 구분한다든지 그런 능력은 없어요. 단 어둡고 밝은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더듬이는 먹이를 찾아가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근데 어릴 때는 안 그러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은 오른쪽 목덜미에 이런 돌기가 튀어나와요. 이게 생식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 마리만 나와가지고는 안 되고 2마리가 같이 나와야 돼요. 이 달팽이는 우리나라 달팽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육하고는 안 어울리는데 여러분 혹시 그 하트 모양이 있고 화살표 있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사랑의 큐피트라고 그러죠. 그 사랑의 큐피트라는 그게 달팽이에서 나온 용어예요. 달팽이가 짝짓기 할 때 이 달팽이는 아니고요. 달팽이가 짝짓기 할 때 상대 달팽이를 자극시키는데 그 촉을 막 쏘아대요. 딱딱한 물질을 갖다 계속 쏘아대는데 그게 이제 점액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쏘아대는 거거든요. 대개 보면은 이런 달팽이 말고 뾰족 달팽이, 우리나라에 그 서식하고 있는 뾰족 달팽이, 고동같이 생긴 거 그런 달팽이들이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돈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잡아다 놓고 농장에서 많이 그 실험을 해봤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 바늘 마냥 생겼는데 작아요. 길이는 약 한 2cm 정도. 그런 게 수두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지? 보니까 그 달팽이가 쏘아댄 거예요. 상대 달팽이.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 달팽이도 생식기가 나와요. 그래서 교미를 하게 되는 거죠. 대개 이제 이 식용 달팽이는 주기가 약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사육할 때는 약 한 4개월 정도에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납품할 때는 이거는 이제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너무 길게 가지고 있으면은 육질이라고 그러죠. 육질이 좀 질기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약 한 4개월 정도에서 크기를 더 이상 안 기르고 고정을 시켜야 돼요. 성장선이 계속 남아 있으면은 껍데기가 파시락파시락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사육에 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도에서 납품을 하고 어미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미 될 것만 약 한 2개월 정도 더 가지고 있으면은 알을 낳게 돼요. 알을 낳으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약 한 100개에서 150개, 많은 거는 200개까지. 그리고 아주 크게 한번 길러봤는데 한 20cm 가량 껍데기 길이가요. 20cm 가량 길러봤는데 알을 한 1000개 정도 낳는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나요. 얘들은 여러분 이제 그 곤충 보면은 완전 탈바꿈,
우리 어렸을 때는 완전 변태라고 그랬죠. 완전 탈바꿈, 불완전 탈바꿈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이제 이 달팽이는 따로 뭐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고 알에서 바로 부화가 되는데 부화가 될 때 이미 어미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태어나요. 그런 곤충들이 뭐가 있냐면 사마귀나 귀뚜라미 또 방앗개비, 메뚜기 이런 종류들이 알에서 깨어나면은 어미와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풀잎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죠. 어미의 크기만큼 자라는 거죠. 달팽이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크기는 작은데 어미와 똑같이 나선형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먹이를 먹는데 애들하고 수업하면 그래요. 살이 커지면은 껍데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달팽이는 껍데기가 같이 붙어 나가요. 요거는 내용이 뭐 큰 내용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혹시 잘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껍질 있고 밑에 두 번째 외투막이라고 적혀 있죠. 외투막 보입니까? 워낙에 적어가지고 그 외투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껍데기를 키워나가는 살과 껍데기 사이에 붙어 있는 층이에요. 사람은 골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뼈를 감싸고 있는 골막이라는 게 있는 게 있죠. 이 골막이 혈관에서 양분을 뼈로 전달해서 뼈가 커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달팽이는 외투막이라고 있어요. 그 외투막이 달팽이 살에서 양분을 껍데기로 전달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앞에 맨 앞에 이렇게 노랗게 껍데기 색깔하고 약간 다르게 연하면서 아주 얇아요. 심지어는 투명하기도 해요. 이런 게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면은 뒤에서부터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서 껍데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달팽이 크기를 얘기할 때는 각경과 각고를 가지고 얘기해요. 각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둥그런 모양의 직경, 그다음에 각고는 맨 끝에서 꼭지점까지의 길이. 여기 보면은 이제 각고 각경이 있죠. 이걸 가지고 각경이 얼마고 각고가 얼마다. 나층의 개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육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달팽이를 접하게 된 거는 1991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육을 하고 난 한참 뒤죠. 그 전 약 한 10년 전에 1981년도에 아마 이제 이게 뭐 달팽이가 좋다는 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눈여겨 보다 보니까 식용 달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프랑스의 달팽이 요리가 유명하다는 건 다 알고 있었죠.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달팽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혐오스럽게 생각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게임 그런 거를 앞두고 약 한 84년도, 85년도 이때 식용 달팽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식용 달팽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는데 이때에 가장 많이 우리가 그 농민들을 많이 울린다고 그러죠. 사기 분양.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대한민국에 약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0개 내지 600개 농가가 이 달팽이를 시작을 했었어요. 이 시기에. 그러다가 약 한 2, 3년 지나니까 이게 전부 사기 분양이고 어디 팔 데도 없는 거예요. 누가 보고. 먹어봐야 호텔 요리하는 데서 조금씩 쓰지. 국내에서는 이걸 식용으로 쓰지 않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울리고 많은 그런 결과가 됐었죠. 그런데 제가 91년도에 이게 다들 안 한다고 다 접고 망하고 하는 시점에서 저는 달팽이를 그때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 모두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냐고. 저는 원래 그 태어날 때는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자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공학도예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그 당시는 전 이제 설계직에 있다 보니까 일을 들어가면은 맨날 잔업에 9시, 10시
철야도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 배는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제 눈을 좀 돌려봤는데 그때 이제 그 뭐 버섯 그리고 뭐 인삼 이런 것들 이제 특용 작물에 대해서 많이 시중에 많이 그 나올 때예요. 그때 달팽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달팽이 이거 괜찮겠다.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해가지고 약 한 6개월 정도를 찾아다니면서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야 이게 한 마리가 알을 100개, 200개 나는데 이게 1년이면은 농장이 규모가 100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키워서 팔면은 마리당 얼마를 받아도 얼마고 이게 계산해 보니까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는 아주 누가 똥 먹게 그렇잖아요. 해볼까 했는데 실제로 유통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소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곤충 식용곤충 하잖아요. 식용곤충 마찬가지예요. 소비는 없는데 식용곤충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곤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곤충이 모자라. 왜 그럴까요? 맞아요. 분양하다 보니까는 여기저기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빼나가는 거예요. 먹는 사람한테 계속 빼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달팽이는 우리나라에서 통조림으로 가공한다든지 뭐 어떤 형태로 냉동을 시켜서 유통을 한다든지 그런 것조차도 없었어요. 당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짓말. 통조림은 외국에서 수입 들어온 거 이게 전부였죠. 그런데도 제가 달팽이를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조금 벌어서 편하게 살자. 직장생활 너무 힘든 거예요. 집이 부천 작동 아시죠? 작동이었는데 작동에서 서초동 그 뱅뱅사거리 거기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뒷동산에 조깅을 하고 버스를 타고 당산역까지 가가지고 전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려서 강남역에서 다시 뱅뱅사거리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8시 반인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퇴근을 하면 일찍 들어오면 괜찮은데 또 12시, 1시 그렇죠. 이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분양소가 걱정 마라. 계약해주마. 100%다 수매해주마. 그래서 그럼 좋다. 오케이.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약 한 달에 거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와이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또 부모님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근데 와이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냥 나 이거 그만두고 이거 할래 하고 툭 던지면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때 아이가 이제 2돌 막 됐을 때예요. 그 어디지 거기가 화양계곡 청주에 있는 화양계곡 거기에 이제 민박집을 하나 예약을 해놓고 거기를 갔어요. 갑자기 이 아줌마가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그래서 가서 저녁에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도면하고 첨부해가지고 뚝 내놨죠. 이만저만해서 나는 이제 그냥 당신하고 24시간 붙어서 살고 싶다. 분위기 만들었지. 또 뭐 이제 하니까는 사업계획서 작성돼 있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뭐 알아요? 돈 되겠네. 그럴까? 시작 자금 얼마 안 들겠다. 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돈이 없어서 1,5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분양가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한 마리에 10,000원. 분양 대금이. 근데 당시에 이제 분양이 조금 이제 사그라질 때죠. 다행히 그 분양소 사장님이 나중에 1,000마리 더 주마. 그러니까 5,000원 걸로 2,000마리를 이렇게 이제 해주겠다. 구두상으로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는 종패가 1,000마리, 2,000만 원 택도 없어요. 5,000마리 정도 이상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 번 딱 로테이션 도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분양소에서 달팽이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싸잖아요. 그냥 농가에 가서 사면 되는 거를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습득했으니까 굳이 비싼 달팽이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는
여러분도 이제 이 곤충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조금 먼저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계산상으로는 장수풍뎅이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10,000마리 만들면은 1,000,000원이네. 계산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10,000마리 만들려면 아주 그냥 똥오줌 못 가립니다. 잠 못 자요. 달팽이도 마찬가지. 아니 1년 동안 자라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기술은 그대로 배웠는데 자라질 않아요. 크질 않아. 이 상태 스톱이에요. 뭔지를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전화하면 전화로 알려주는데 좀 와서 봐달라고 해도 안 와요. 가서 보면은 거기 달팽이 잘 커. 만져보면 습도 똑같고 먹이 똑같은데 왜 우리 건 왜 안 크지?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은 사육장에 있었어요. 사육장 내부 환경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수원에서 달팽이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알을 2,000통을 받아가지고 사육장에 다 넣었는데 이게 부화돼가지고 먹이를 먹다 2주 만에 다 그냥 전멸됐대요. 다 죽어버렸대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전화로 그걸 제가 전화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경험상 그거는 혹시 사육장 장소가 저지대 아니냐. 혹시 안에 내부의 습도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사육장 환기를 시켰느냐. 환기도 안 되고 비닐하우스 밀폐시켜 놓은 거예요. 논바닥에 하우스를 졌어요. 항상 밑에가 습기가 그냥 질퍼덕거릴 정도로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끼들은 통 안에서 결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뚜껑에. 그러면 새끼들은 그냥 딱 태어나면은 본능적으로 기어 오릅니다. 통 가장자리로 가서 계속 기어 올라서 뚜껑 위로 붙어요. 위에서 결로가 일어나면은 새끼들은 아주 작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려요. 숨 막혀 죽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 마리만 죽으면은 새끼들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 가스가 발생되는데 그 통 안에 있는 새끼들이 그냥 전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걸 몰랐다고. 그래서 하우스를 양쪽에 개방을 시키고 팬을 돌려서 환기를 시키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가 자꾸 옆으로 빠졌네요. 이슬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창에 내부 온도와 밖에 외부 온도 차이 때문에 이 표면에 물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이슬로 짜서 결로가 생기는 건데 달팽이들은 붙어 있다 보니까 새끼들은 물방울보다 더 작아요. 처음에 태어나면은. 물방울 안에 갇히게 되면은 숨 막혀 죽는 거죠. 이제 아주 큰 것들은 물 속에 들어가서도 한 1시간 동안 안 죽는 애들은 많아요. 근데 어린 것들은 그만큼 적응력,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것 같아요. 하우스 환경 같은 경우는 약 한 25도에서 30도 정도를 맞춰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여름이에요, 여름. 더운 여름. 더운 여름에는 뭐 4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42도 정도 되면은 달팽이들이 그냥 말라 죽습니다, 위에서. 통 안에 뜨겁고 물을 갖다 부어도 그냥 들어 누워 가지고 죽어요. 이 식용 달팽이가 그렇게 썩 강한 녀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차광망, 보온덮개, 그리고 환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데 저는 농장에 나중에 오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논은 아니고 일반적인 땅에서 약간 높게 올려가지고 지었거든요. 제가 논바닥에 하다가 실패를 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건조해요 안에가. 그래서 막 겨울에는 물 뿌려주고. 근데 하우스를 지을 때 3겹을 했어요. 3겹. 안에는 스티로폴로 하고 2겹 하우스를 비닐만 2겹이 아니고 비닐 솜 비닐 해서 1겹 치고 안에 보온덮개 놓고 밖에다가 하우스를 또 지어요. 비닐 솜 비닐. 그리고 차광망 치고 차광망 위에 솜 놓고 그리고 또 다시 차광망 또 치고 완전 차단시켜버리는 게 빛을. 그러면은 여름에 문을 안 열고 꽝 닫아놔도 한 33도 이상 잘 안 올라가요.
그 안에가 이제 딱 틀이 잡히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어쨌든 40도 이상 올라가면은 위험수위라는 거고요. 영하 5도 또는 영상 5도, 영상 5도 상태면 달팽이들이 머리가 더듬이가 이만큼 나온 상태에서 딱 정지예요. 스톱이에요. 안에 쏙 들어가서 정지한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정지예요. 그리고 더 추워지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얼어요. 그럼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달팽이는 영하 5도, 영하 20도 상태에서도 살아요. 그러니까 포시즌을 겪을 수 있는 달팽이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는 달팽이가 있고 오로지 적도 쪽에서 살던 아열대 지방에 살던 이런 달팽이들은 우리나라 기후에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여름에 사육하다 보면은 뭐 통을 비우고 뭐 하다 보면은 달팽이들이 막 밖에 나가거든요. 근데 그해 겨울에 싹 죽어버려요. 아직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습도는 이 달팽이 기른 데는 가장 이제 그 핵심이 습도예요. 이걸 못 맞추면은 달팽이들이 먹이 활동도 안 하고 어떤 거는 막 껍질이 깨져 버리고 계속 이 석회질도 딱딱하지만 물에서는 수용성이 녹아요. 그러니까 습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말르면 먹이 활동을 안 하고 그래서 이 습도를 잘 맞춰야 되는데 저거 뭐 말로 표현하지 손을 꼭 쥐었을 때 물방울이 두세 방울 떨어지는 거라고 했지만은 그건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요거 얘기로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 어떤 분이 수원에서 그 이분도 엔지니어더라고요. 무슨 건설회사 부장님인데 이제 명퇴를 앞두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다닌대요.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냐면은 저기 농촌진흥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진흥청의 기술원은 알려주니까 기술원에서 나를 소개해서 이제 나한테 왔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건축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잘 될지 안 될지 이거 시장 조사를 좀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 조사를 그럼 선생님 하셨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진흥청에다 전화를 했더니 진흥청에서는 선생님이 하셔야죠.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봐도 맞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혹여 이게 이 곤충 역사가 이제 약 한 우리나라에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막 그 변화되고 있는 이 식용곤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도.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연구회에 그냥 준회원으로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활동을 하시면서 기동량을 들이세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거 참석 자주 하시고 일반적인 교육 들으면서 내 거를 소화시키면 그게 시장 조사가 될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이 강의는 우리가 지금 4월부터 하고 있는 거죠. 이 강의는 여러분에게 그냥 한번 지나는 강의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사육에 대한 걸 잘 듣지만은 실제 사육을 하다 보면 이 내용은 약 한 5%에서 약 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직접 하면서 정보를 받고 또 내가 활용해서 내 농장 그 어떤 환경에 맞게끔 사육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먹이는 얘네들은 잡식성이에요. 고기도 잘 먹어요. 그리고 곡물류 뭐 웬만한 거 다 먹는데 자극성 있는 거 있죠. 깻잎이라든지 파 뭐 이런 것들만 안 먹고 웬만한 거 다 먹어요. 그래서 급할 때는 막 그 밥 있죠. 밥을 했는데 밥이 남았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사료에다 그냥 첨가시켜가지고 같이 돌려버려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나오는 게 없죠. 얘들이 다 소화해버리니까. 그래서 농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야채로 이렇게 계속 기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배합사료 중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게사료, 닭사료, 또 돼지사료, 소사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옥수수 알갱이가 많이 그 들어가 있는 돼지사료 또는
소사료 이런 것들이 주로 달팽이 사료로 많이 쓰여요. 단 펠렛이라고 그러죠. 그 동그랗게 길다랗게 생긴 거 이거는 달팽이가 먹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루 사료를 사용해야 돼요. 주로 이제 젖먹이 돼지 사료에다가 여기 이제 석회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탄산칼슘입니다. 칼슘인데 돌에서 만드는 거예요. 돌가루로 분쇄해서 만든 거예요. 탄산칼슘을 혼합해 가지고 달팽이 먹여요. 이제 이 사료는 일반적인 거지만 이제 달팽이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크기에 따라서 또는 이게 이제 산란을 유도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배합 비율이 바뀌고 또 첨가물이 또 뭐 두부라든지 비지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갈 수 있고 어떨 때는 비타민 종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육 시설을 보면은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뿌려놓고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약 직경이 30cm 정도, 30에서 한 3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까만 통인데 높이는 13cm 정도, 이 정도 높이에요. 여기에 달팽이를 약 한 20마리 성패 기준으로 20마리 정도 넣고 기르는 거예요. 이 통이 100평이면 10,000개, 200평이면 20,000개, 그리고 50평이면 5,000개 정도 통이 필요해요. 10,000개를 하루에 먹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10,000번 열어야 되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특이한 게 달팽이는 먹이를 날마다 안 먹어요. 날마다 먹는데 날마다 안 줘요.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줘요. 일주일에 한 번 줘요. 편하겠죠. 먹이 주는 날이 제일 아주 싫어. 지겨워. 물을 만져야 되고 이 사육장을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맨날 욕을 많이 먹어요. 관리 안 한다고. 먹이 주는 날만 들어가요. 먹이 주는 날 들어가서 관리하고 알도 심고 뭐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농장을 약 한 200평 규모를 했었어요. 통이 20,000개니까 20,000개면은 이 공간에 다 채워도 20,000개가 안 차요. 엄청난 양이에요. 이거는 이제 분해한 게 아니고 포개해서 20,000개를 쏴도 이 안에 다 안 들어가요. 많은 양인데 그때는 이제 뭐 이제 일하는 분들도 있었고 먹이 주러 한번 들어가면은 아침에 들어가면은 저녁 늦게 나와요. 한번 갔다 오는데 여기서 저 끝까지 갔다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한 1, 20분 걸리거든요. 그게 이제 5단이에요, 5단. 5단의 통로가 총 4개 통로입니다. 그런 하우스가 2동이에요, 100평씩. 그러면은 하루 왼종일 걸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담배 필 때 이제 일하다 말고 밖에 나가서 이제 담배 피다 보면은 또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 2교시 때 그거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무튼 사육시설은 여러분이 나중에 실습 오셔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줄자 같은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오셔가지고 선반은 이렇게 만들었구나. 자질도 하고 스케치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나중에 상당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곤충 키우는데도 그런 자료가 필요해요. 자, 이제 부화인데요. 이거는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갖다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농장에서는 이런 통을 사용해서 부화를 시켜요. 아까 30c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알을 약 한 100개 정도 집어넣어요. 100개에서 120개. 습도가 일반 달팽이 키우는 습도보다 조금 더 물기가 많이 들어가요. 꼭 짜면은 물이 주르륵은 아니지만 쭉쭉쭉쭉 떨어질 정도. 좀 표현이 이상하죠? 물방울이 연달아서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물이 쭉 쏟아지는 건 아니고 그런 정도 해서 구멍을 이제 톱밥 사이를 이렇게 손으로 벌리고 그 안에 알을 100개에서 150가량 넣고 다시 덮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달팽이들이 부화돼 가지고 나오면은 아주 작잖아요. 톱밥 사이를 이렇게 고개를 몇 고개를 넘어서 저기 측면까지 가야 되거든요. 기어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아이들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다져줍니다. 살짝 꼭꼭 다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그 태어나면은 가운데서 태어나면은 그냥 이게 고개 안 넘고 쭉 기어갈 수 있게끔 평평하게 해줘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왜냐면은 아래쪽으로 이게 벽면 쪽으로 갈수록 낮거든요. 그럼 수분이 그 아래쪽에 많겠죠. 뚜껑에 붙어 있다가 목마르면 내려와 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을 먹게끔 위는 볼록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낮게 이렇게 톱밥을 손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자리보다 10cm 정도 올라오게 하는데 이것은 부한 새끼들이 수분 섭취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내용입니다. 통에다가 약 한 100마리 정도 부화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100마리가 한 통에서 자라다 보면은 메추리알 크기 정도 이 정도까지밖에 못 자라요.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 마리수가 많으면 애들도 그 먹이 먹는데도 힘들고 잘 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 통에 16마리에서 20마리씩 분통을 해줍니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200평, 100평에서 200평 정도 사육장을 갖고 있으면은 일주일에 이 작업을 하는 게 약 한 1000통이에요. 800통에서 1000통 정도 작업을 해요. 그러면 800통에서 1000통이라는 거는 작업만 하면 괜찮은데 통 닦아야 되잖아요. 그 전에 통 닦아야죠. 또 톱밥 불려가지고 넣어서 습도 다 일일이 맞춰가지고 이거 분통해야 돼. 이것도 하루 종일 걸려요. 한 200평 정도 하면은 진짜 힘든 일이죠. 그래서 16마리 내지 약 한 20마리씩 놓고 사육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약 한 2달 정도만 지나면은 한 달 반에서 2달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식용으로 가능한 크기가 됩니다. 종폐 관리인데요. 종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자라는 달팽이 중에서 제일 상태가 양호한 거, 튼실하고 크고 그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한 통에다가 이거를 기존에 있던 통에서 한꺼번에 같이 하면 안 돼요. 이게 저 뭐라 그러죠? 무슨 겹이라고 그러죠? 근친, 예, 근친겹에 이것 때문에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랜덤식으로 그냥 쏟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섞어요. 섞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마리수만 세가지고 집어넣습니다. 먹이는 아까 일주일에 한 번 준다고 그랬죠. 달팽이는 먹이를 한 번 먹으면은 100% 소화를 못 시킵니다. 지렁이는 약 한 20% 정도 소화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이를 한 5번에 거쳐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달팽이는 지렁이보다 조금 소화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 30%. 그래서 첫날 먹이를 주면은 이튿날까지 먹이가 남아 있어요. 3일차 아주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럼 3일차까지 먹이를 먹어요. 그리고 먹이 먹고 이틀차부터는 계속 분비물을 싸대요. 근데 이틀차부터는 자기들이 싼 분비물과 먹이 남은 거와 같이 먹어요. 계속 혼합해서 같이 먹어. 그러면서 약 5일차 되면은 먹이가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이제 또 분비물 나온 거 있죠. 그거를 먹이가 없으니까 또 먹고 소화를 또 시켜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먹이를 주려면 통이 깨끗해요. 통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건 안 해요. 처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은 차를 끌고 가락시장을 가요. 12시에. 초저녁에 한숨 자고 12시에 가락시장 가가지고 차에다가 할머니들이 그 양상추, 배추 이런 거 다듬고 버린 시래기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돈을 주고 삽니다.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사나요. 그리고 차로 돌면서 그 리아카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담아가지고 차에다 가득 싣고 와요. 새벽 한 3시쯤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큰 수조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거기다가 이제 놓고 아무래도 거기 붙어 있을 농약이라든지 다른 것들 때문에 이제 물에다 놓고 물을 틀어놓고 그냥 들어가서 자요. 그리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을 빼고 건져서 칼로 썰음.
그래가지고 사료하고 넣어가지고 비벼서 그날 먹이를 주는데 먹이 주기 전에 다 비벼놓고 통 청소를 다 해야 돼요. 10,000통, 20,000통 청소를 다 해야 돼요. 전날 먹은 걸 다 끄집어내야 돼. 야채니까. 놔두면 썩잖아요. 그 일을 날마다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거예요. 일요일 날 하루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날마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다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냥 사료만 던져봤어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이 없어. 한 10통을 실험을 하는데 사료만 던져봤어요. 여기는 야채만, 여기는 뭐 비지만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이제 10통을 한 달 동안 실험을 하는데 사료만 준 것들이 제일 빨리 자라더라고. 이게 영양가가 제일 높은 거네. 그다음부터 가락시장 발뚝 끊어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사료에다가 물 반죽 해가지고 주는데 자꾸 잔머리를 굴리면은 몸이 힘들잖아요. 조금 더 이것들도 그래도 원래 야채 먹던 건데 해가지고 바나나를 가락시장에 박스로 뗐어요. 사료 배합하면서 바나나를 같이 넣고 배합하는 거예요. 믹서기에다 넣고 돌렸었죠. 먹긴 잘 먹는데 이게 들어가니까는 이틀 3일 정도까지 사료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신선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바나나 이 당분이 들어가니까는 날파리에다가 막 썩고 난리가 아니에요.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그래서 없애고 이제 알로에로 바꿨죠. 알로에로 바꾼데 알로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은 다 팽개치고 뭐만 주냐면 배합사료하고 칼슘 딱 두 가지. 그래도 잘 커요. 습도만 잘 낮추면 잘 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 달팽이를 제가 200평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그렇게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200평을 했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식용만 해가지고 하려면은 최소 100평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달팽이가 지금 1kg에 유통되는 금액이 5,000원에서 많이 받는 사람들은 8,000원까지 상대에 따라서 또 달팽이 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는데 100평이면은 한 달에 열심히 하면은 한 달에 1톤 생산을 해요. 1톤 생산하면은 7,000원 받으면은 700만 원이잖아요. 700만 원에서 사료비하고 다른 관리비 조금 빼고 나면은 한 500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달팽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몇 평 하고 있냐면은 사육장 크기는 30평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달팽이는 10평 안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양만 하고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뭐 많이 이제 그 사육 기술이 향상돼가지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과거에 너무 힘들게 해서 심지어는 여기 팔 인대가 근육이 끊어져가지고 약해져서 쉽게 근육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이 먹이 주는 것도 반복적으로 10,000통을 갖다 먹이 주다 보면은 이 반복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깨가 약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소량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사장에서 나옵니다. 자, 활용도인데요. 길렀으면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식용 달팽이니까 식용으로 먼저 써야 돼요. 근데 국내에 식용으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작 해봐야 뭐 한 5만 원 정도 되는 뷔페, 조금 낮게 봐도 한 4만 원, 4만 5천 원 이상 정도 되는 뷔페 가면은 달팽이가 나와요. 달팽이 요리가. 거기 나오는 달팽이는 달팽이 그라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제가 어느 뷔페든 가서 먹어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달팽이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그 달팽이더라고요. 국내 달팽이를 못 써요. 비싸다는 얘기죠. 실제로 인도네시아산 달팽이는 국내산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에서는 아직 들어오는 게 없고요. 거기서 이제 가공해가지고 냉동시켜서 냉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달팽이는 우리나라에서 사육하고 있는 달팽이는 그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살색이 검은 거를 갖다가 흰색으로 바꿨어요. 개량을 했어요. 그 흰색이 식용 달팽이입니다. 흑화라고 그래서 흑화는 살색이 까만 건데 원래 그거는 오키나와나 또는 인도네시아 동남아 이런 데 가면은 비 오면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게 달팽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얘들은 또 다른 동물들의 숙주가 되기도 하고 또 병균을 옮기는 그런 일들도 해요. 최근에 약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달팽이가 내수막염을 옮긴다 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왕달팽이에 대한 그 지탄이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대응도 못하고. 근데 사육은 통안에서 사육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염려를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26년을 달팽이를 길러봤지만 우리나라에서 달팽이 먹고 내수막염 걸렸다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길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달팽이들은 먹이를 뭘로 하냐면은 물론 이제 나와 있는 풀이라든지 이런 걸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달팽이는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뭐냐면은 다른 동물들의 분비물이에요. 소화가 편하니까. 그래서 설치류들 있죠. 쥐나 쪽제비 또 뭐 고양이 다른 뭐 열대 지방에는 다른 동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동물들이 분비한 분비물을 달팽이들이 잘 먹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세균이나 이런 데 많이 오염돼 가지고 그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식용으로 쓰는 거는 우리가 백화를 선택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뷔페에서 먹는 그 살색이 까만 달팽이는 절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식용 달팽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식용 달팽이는 어디 가야 먹을 수 있냐면은 아주 고급 호텔 또는 그 카페라고 그러죠. 라이브 카페 뭐 이런데 그 양식을 해도 좀 고급스럽게 하는데 이런 데 가면은 조금씩 접할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거래처가 식용만 거래처가 약 한 30군데였는데 그 30군데가 다 어디냐면은 일산, 송도, 저기 저 하남에 그 뭐죠? 한강 옆에 있는 거. 미사리. 그리고 여기 우리 물왕저수지도 한 군데 있었어요. 이런데 이제 그 아주 좀 괜찮은 카페에서만 달팽이를 썼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식용을 많이 쓰진 않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 농가들이 생산한 달팽이를 다 갖다 줘도 모자랄 정도로 많이 소모가 된답니다.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 식용으로 하는 게 메니에르라고 그래가지고 요리를 달팽이는 아무 맛이 없어요. 우렁이하고 맛이 또 달라요. 식감도 아주 질기고 그런 것도 아니고 소라 참소라라고 그러나 그 소라 드셔보셨죠? 소라 맛 비슷한데 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심심하다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 달팽이는 아주 특이한 게 후추를 넣으면 후추 맛을 내고 소금을 넣으면 소금 맛을 내고 모든 조미료의 맛을 다 빨아당겨요. 그래서 요리사들이 그 달팽이 요리를 좋아해요. 내가 필요한 만큼 조미료를 넣으면 그 맛을 다 빨아당기니까.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게 이게 메니에르인데 이거는 껍데기 들어있는 달팽이를 삶아가지고 살을 빼냅니다. 빼내가지고 껍데기는 다시 살균을 시키고 살만 내장을 제거하고 살만 다시 요리를 해요. 거기에 이제 와인 뭐 여러 가지 뭐 그 양파라든지 마늘 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졸여요. 졸이면은 그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식물들의 맛을 갖다가 달팽이가 다 그렇게 몸속으로 흡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걸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버터하고 마늘하고 뭐 여러 가지 향신료 이런 걸 넣어가지고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살을 껍데기에 다시 집어넣고 그 위를 소스로 발라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냉동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와서 주문을 하면은 그걸 오븐에서 구워서 나오는 형태죠. 제가 간혹 작년에도 했었는데 시흥시 곤충연구회 총회 때 그리고 기술원에서 국제 심포지엄 할 때 한번 했었고요. 30만 원어치를 갖다가 이렇게 깔았어요. 달팽이를 요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내 돈 들여서 의뢰를 해가지고 갖다가 이제 깔았는데 딱 10분 만에 동나버리더라고. 한 사람이서 하나만 먹으면 괜찮은데 앉아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제 자랑 같네요. 그런 정도로 아주 그 다른 어떤 조미료들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맛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납품할 때 초창기는 어떻게 납품을 했냐면은 계속 약용으로만 하다가 모 뷔페인데 그 상호는 제가 말씀드리 좀 뭐하고 국내에 체인을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뷔페 산업에 아주 선도적인 그런 그를 했던 시장을 그 펼쳐 나갔던 뷔페인데 여기 회장님이 유별나게 달팽이 요리를 좋아하셔. 우연찮게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농장에 오셨는데 우리 달팽이를 먹어보더니 좋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군데 납품을 하는데 한 업소에서 한 달에 많게는 약간 600만 원어치, 600만 원어치 평균적으로 한 3, 400씩 쓰는 거예요. 한 달에 그쪽에서 매출만 3, 4천이 올랐어요. 그 뷔페에서만. 그러니까 내 달팽이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막 다른 농장들 달팽이 사다가 삶아서 냉동시켜가지고 납품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1차 가공만 들어가도 농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시죠? 공장을 또 만들어야 돼요. 가공 공장을. 그래서 여기 위생과가 지금은 저쪽이 1층에 있던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2층에 있었어요. 이쪽에. 그래서 위생과에서 와가지고 검열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식용으로는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용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약용입니다. 달팽이 엑기스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 뭐 대단했어요. 국내에 달팽이 엑기스 만드는 공장만 40개가 난립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엑기스들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엑기스를 내리면은 이거는 그래도 좀 먹을 만한데 여기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말 그대로 달팽이가 장화 신고 지나갔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당시가 언제냐면은 IMF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달팽이를 크고 작고 관계없이 막 싹싹 쓸어갔었어요. 돈은 달란 대로 다 줬어요. IMF 때 저는 상당히 호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오메가3 먹기 좋은 알약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엑기스가 이제 차츰차츰 사양 사업이 된 거죠. 지금도 뭐 개서주 흑염소 이렇게 드신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이 많이 이제 사양으로 돌아섰는데 지금도 재래시장 이런 데 가면은 그 자판을 벌려놓고 그 다라이라고 그러죠. 동그란 다라이 여기다가 달팽이를 이렇게 놓고 달팽이 솥에다가 달팽이를 붓고 거기다가 뭐 가물치 한 마리 또는 자라 한 마리 이렇게 놓고 약을 내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소모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 들어가는데 납품을 하는데 하루에 약 50kg에서 100kg씩 들어가요. 그러면은 한 달 간단하게 계산해도 2톤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산 속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관광버스로 많이 모실 수 있는 곳 이런 데 가서 맛있는 점심도 대접해드리고 뭐 그 뭐라 그러죠 사슴 그 엘크라고 그러나요 엘크 사슴 농장 이런 데 구경시켜주고 사슴하고 달팽이 같이 놓고 약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쪽에 한 군데만 거래처가 확보가 돼도 내가 키우고 있는 물량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이 나가요. 저도 지금 달팽이 엑기스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먹을 건 제가 내려서 먹어요. 제가 왜 먹는지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뷰티. 여러분 뭐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겠지만은
김연아도 뭐 이츠 뭐라 그러던데? 이츠 스킨. 그 달팽이 화장품 선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밑에 이제 얼굴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거는 마사지예요.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동영상은 지금 여기서 좀 틀기 그렇고 달팽이를 직접 얼굴에 직접 붙이는 거예요. 달팽이가 기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남냐면은 점액이 남아요. 이 점액이 옛날에 그 유태종 박사가 그 살아계실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달팽이 점액의 그 성분이 우리 사람 피부의 세포 조직과도 같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포의 흡수력이 상당히 빨리 돼요. 달팽이 점액이. 그래서 달팽이 화장품이 개발이 된 겁니다. 심지어 태국 같은 경우는 이 달팽이를 얼굴에다 올려놓고 40분에 3만 원 정도의 그 마사지 비용을 받는데요. 근데 이게 태국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먼저 했어요. 일본에서는 1시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계속 달팽이를 한다면은 이게 꿈이에요. 강남에다가 뷰티샵을 하는 데 가지고 마사지 샵을 하는 데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선생님 오시면은 1시간에 40만 원 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쪽 부문은 뷰티 쪽은 계속 그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팽이 화장품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나온 달팽이 비누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활용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저희 농장은 아까 식용도 아니고 약용도 아니고 요 학습 애완 달팽이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화장품 회사로 화장품 원료 만드는 회사 있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 원료를 납품하는 회사. 우리나라에 제일 큰 회사가 있어요. 천안에. 거기에 저희 달팽이 전량 그쪽으로 들어가요. 원료 만드는 데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여달라고 그쪽에서 먹이를 저희 농장으로 공수를 합니다. 거기다 그때 보면 뭐 황금 녹차 뭐 이런 거 들어와요. 나도 먹기 힘든 거.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메리트를 좀 얻어가지고 곤충을 같이 하면서 이거를 이제 학습용, 애완용으로 정서 쪽으로 전환을 시켜본 거죠. 그런데 다행히 잘 맞더라고요. 얘는 털 달린 게 아니잖아요. 개어갈 때 딸그락거리질 않아요.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거나 잘 먹어요. 번식력이 좋고. 그래서 아이들이 기르기 상당히 편해요. 다만 이제 뭐 스물스물 기어가니까 조금 그 학부모들이 혐오감 이런 거 조금 있다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뭐 요즘 3, 40대 그 어머니들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네. 같은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학습용만큼은 제가 이거를 학습 애완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달팽이를 원래는 백화 한종이에요. 식용은. 저도 백화 한종만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돌연변이 형태로 금화가 나왔어요. 껍데기 색깔이 노래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번식을 시켜서 확보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농가들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화, 원래 원종, 얘네들의 이제 뭐 할아버지 거기죠. 그 흑화를 구입해야 되는데 국내에 다 없는 거예요. 다 없애버렸어요. 처음에 85년도에 우리나라 식용달팽이 된다고 해가지고 들어올 때 원래는 백화만 들어야 되거든요. 식용달팽이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데는 또 재주가 좋잖아요. 이거 돈 되면 다 들어오잖아요. 동남아 가지고 길거리 다니는 거 주워다가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흑화와 백화가 혼합돼가지고 흑백화가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희 농장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러지 말자, 없애자, 흑화를 없애자. 그래서 허연 것들끼리만 교미를 시키는 거예요. 흑화를 계속 도태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화는 다 없어지고 배가만 남았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좀 가짓수를 갖추면 좋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거래처에서 달팽이 2마리가 있는데 꼬마가 기르다가 가져온 건데 중학생이 이거 가져가래요. 그래서 보니까 흑화예요. 흑화 2마리. 요만한 거 흑화 2마리였어요. 그래서 이걸 농장을 갖다 놓고 애지중지 몇 달을 길렀어요. 이만큼 주먹만큼 컸죠. 애들이 꽤 늦게 알을 낳은 것 같아요. 한 6개월 만에 알을 낳았어요. 그 알을 가지고 계속 번식을 시켜서 지금 흑화가 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이제 달팽이는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 농장 얘기하는 거는 좀 여러분 느끼기에 뭐 자랑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거 버리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농장이 활용되겠구나 이런 것만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92년도에 달팽이를 시작했습니다. 저 수원에서부터. 수원에서 한 3년 하다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전세자금 1,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나와가지고 안현동에다가 농장을 다시 지었어요. 그때 지을 때 이제 150평 정도 규모로 했었죠. 그때는 전부 식용이니까. 그래서 쭉 해오다가 2010년도에 매화동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화동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뒤에 배경은 지금 매화동 배경입니다. 특이한 게 곤충이나 달팽이는 뭐 땅이 막 10마지기 20마지기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최소 평수 300평 그러니까 약 한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정도만 있으면 가능해요. 1000제곱미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확보하셔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경영체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땅이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희 농장은 400평이 채 안 됩니다. 1204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사육시설은 약 한 60평? 여기는 이제 작업장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넓은 평수가 아니에요. 저는 애완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여버렸죠. 제가 애완용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달팽이를 사육을 해가지고 한 달에 1톤 생산을 해서 팔면은 약 한 500~600만 원 정도 떨어지는데 문제는 한 마리 가격이 고작 해야 150원에서 많게는 3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애완용으로 하다 보니까는 10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농장에서 달팽이 제일 싼 가격이 2,500원입니다. 한 마리에 요만한 거. 그리고 어미 정도 좀 큰 거는 5,000원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식용으로 내보낼 때보다 훨씬 부가치가 있잖아요.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로 돼 있고요. 기타 설비로는 저는 이제 곤충을 정상적인 곤충 사육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곤충 그 연구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서 도에서 시설 개선 자금을 받았어요. 사육장 시설 개선 자금. 그러면서 이제 여기 3D 영상과 표본 뭐 이런 것들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거를 몇 가지 좀 확보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시설 개선 자금이나 정부 지원 자금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대단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받고 나서 괜히 받았다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실습 나오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 애완용을 하다 보면은 필수적인 게 온라인이에요. 쇼핑몰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 매니아들끼리 얘기를 게시판을 통해서 얘기하고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다른 회원들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가 넓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팽이랑 농원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나는 그것만 유도하면 돼요.
네이버에 달팽이 카페가 회원수가 2만 명이 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제가 간혹 들어갑니다. 들어가 자국만 남기고 소스를 몇 가지 댓글만 주고 나와요. 들어가는데 뭘 하냐면은 자기들 궁금한 사항들 누구도 답을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지식이나 가야 이 답이 나오는데 네이버 지식에도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답글을 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역시 팽이랑 농원입니다. 쭉 달려요. 그리고 물건 살 땐 팽이랑 농원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마케팅을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카페는 아니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쇼핑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달팽이 가격이 저희 농장이 제일 비쌉니다. 다른 농장도 한 마리에 1,000원, 500원 이렇게도 팔아요. 쇼핑몰에. 근데 저는 아까 그랬지 제일 싼 게 2,500원이라고. 비싼 만큼 퀄리티 있게 내보내요. 겨울에 보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은 택배비가 얼마냐면은 2,800원이에요. 포장비 따지면은 약 한 4,000원 정도의 달팽이 말고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살 때는 택배비를 개인이 부담하지만 내가 보냈는데 죽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내 돈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받을 때까지 계속 보내요.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감동을 얻고 파급 효과는 상당히 커요. 아 역시 팽이랑 농원입니다. 이 말 한마디 듣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아니니까 죽는 게 100개 보내면 한 2개 정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원래 제가 이제 손지성 교수님 왔을 때 그때 제 강의인데 그분하고 제가 2년 동안 합숙을 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경기농업대학에 그때 이제 농업경영과라고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제가 일기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1년 정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마케팅이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는 1년 동안 또 뭐 했냐면은 심화교육이 들어갔어요. 심화교육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1박 2일 교육이에요. 저녁에 일 끝나고 저녁에 모여요. 그래가지고 야간에 거기서 심층 교육을 하는 거죠. 1대1 교육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 계획서나 또는 이런 그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거를 풀어가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많이 배우고 그거를 접목을 시킨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 자랑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농장에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약간의 매출을 올려주고 제가 계속 이 분야에서 할 수 있게끔 해줬던 효자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 달봉이라는 거예요. 2005년도 그러니까 약 한 10년 전에 개발을 한 건데 처음에는 유치원에 달팽이를 납품하는데 제과점 가면은 제과점 그 빵 넣는 그 케이스 있죠. 투명한 거. 그런 거에다 넣어가지고 납품을 했었거든요. 아이스크림 컵 뭐 그런 용기에. 근데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달팽이 한 마리를 고작 해봐야 500원밖에 못 받아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달팽이 넣어도 포장이 그 모양이니까는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약 한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거를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저거를 지금 약 한 10년이 넘으니까 어느 정도 솔직히 투자금은 다 뺐죠. 근데 나는 10년 뒤에 이거를 이제 뿌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뿌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거는 누가 어디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용으로도 쓰고 저거 이제 저거를 팔므로 인해서 그 다음에 달팽이 톱밥이 같이 나와요. 달팽이를 기르다 보면 톱밥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톱밥을 납품하면서 매출을 계속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스네일 빌리지라고 그래. 이거는 큰 돈은 안 들였는데 실패작이에요. 겨울에 배송하면 다 깨져버려요. 크다 보니까 크기가 360 나왔잖아요.
36cm 직경이.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떤 뭐 이제 곤충을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육만 해가지고는 진짜 메리트가 없어요. 뭔가 나만의 아이템을 꼭 잡아야 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좀 투자가 되더라도 남들이 안 하는 것에 손을 대가지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야에서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달팽이가 죽으면 껍데기가 남잖아요. 그 껍데기를 가지고 이제 피리 만들기, 이건 체험용입니다. 이것도 지금 특허가 디자인 특허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출원비만 들어갔어요. 출원비하고 등록비만.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인섹트빌은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 미래생태자원 협동조합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경기 도내에서 당시에 2013년도에 도내에서 곤충 쪽에 그나마 영향력이 있고 매출이 한 1억 이상 발생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10명 모아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도 저희 조합원입니다. 거기서 만든 용기예요. 저거는 솔직히 지금 실용신안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그냥 디자인 등록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저희 조합원들이 자부담 넣고 정부에서 1억 지원 받아가지고 했던 사업이에요. 아까 네이버 카페 얘기했죠. 이 네이버 카페 들어가면 달팽이 카페라고 했는데 이 카페에 약 한 회원수가 한 2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카페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 사업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 이제 다른 간혹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궁금해하면은 그거를 또 댓글을 달아가지고 지식인에도 막 등록하고 하긴 한데 지금은 바빠가지고 그런데 들어볼 아주 겨를이 없어요. 어제도 집에 11시에 들어갔어요. 아까 우리 허주무관님 그 기획전 말씀하셨죠. 기획전 지금 그 기획하고 구상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곤충 일을 하다 보면은 나만 혼자 그냥 열심히 길러가지고 돈 벌면 되긴 해요. 근데 너무 외로워요. 혼자 하기는. 그리고 정보가 없으면은 팔 데도 없고 소모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회라든지 이런 데 가입을 해가지고 같이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미가 뭐냐면 1년 연중 행사 한 번 하는 건데 그게 기획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즐기면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원봉사 이거를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진짜 내일같이 내가 앞으로 곤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임해주시면 아주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배울 수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나중에 농장을 했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도 있고 농장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저희 농원에는 지금 현재 이거는 2015년도 기준인데요. 회원은 1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 회원 수가. 근데 요즘은 예전같이 그렇게 온라인에 사람들이 막 활성화가 예전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들어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게시판도 하루에 댓글 달다 보면은 막 2시간씩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5일에 한 개 정도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래 곤충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용곤충 하지만 그거는 곤충이 뭐 미래의 블루오션이고 뭐 성장 동력이니 뭐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를 길러가지고 소비가 없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의 일환으로 식용곤충을 정부에서 대두시켜가지고 식용곤충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 시흥시만큼은 식용곤충을 하기 위한 그런 환경이 조금 열악합니다. 표준사육시설에 대한 걸 들어보셨어요? 식용화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땅이나 뭐 숲이나 아무 데서나 길러서 나온 거를 식용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에요. 정상적인 표준사육시설 안에서 곤충을 사육해라. 그래야만 이거를 식용으로 쓰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농장의 어떤 그 시설 기준이나 바닥에 그 콘크리트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또 방충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그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그런 앞으로도 식용곤충보다는 정서 또는 문화 그리고 체험, 전시 이런 형태로 끌고 가는 게 우리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수도권 인구들 많잖아요. 끌어당길 수 있는 역량만 있으면은 저같이 식용을 안 하고 그냥 이 학습 곤충으로 학습 달팽이로 해도 소득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연간 작년도 기준 매출이 1억 8천입니다. 이게 소득은 아니에요. 농장에서 연매출 1억을 올리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제가 식용을 했으면은 1년에 7천만 원이 안 넘어가요. 넘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매출 7천만 원 올려도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다른 부분에 애완이라든지 정서 또는 학습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폭을 넓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요건이 식용보다는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쪽에 관심이 더 있으신 분은 기획전에 참여를 하세요. 왜 시흥시는 이 기획전에 목숨을 걸고 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천, 부천, 광명, 안양, 서울 이 시민들을 우리 시흥시로 끌어당겨야 되는데 우리 시흥시 없는 게 뭡니까? 숙박업소가 없잖아요. 그죠? 러브텔은 많은데 가족끼리 와서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단타성으로 이런 곤충 기획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중국에서 그 요코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버스로 서울로 들어가서 서울 관광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도 숙박업소가 태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 곳에 있는 러브텔들이 그런 숙박업소로 바뀌고 있대요. 관광 숙박업소로. 올 곳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녁에 잠시 잠깐 나가지고 곤충 농장들 구경만 가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시흥시가 조금 생각해서 구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그 아까 화장품 원료 개발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고요. 제가 이제 달팽이를 기르다 보니까 내가 길러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다른 농장들에 비해서 가격을 약 한 2배, 3배 받아요. 납품하는 거는. 공장에다 납품하는 거는. 근데 농장들이 내 농장에다 납품하는 거는 농장들 간의 거래 가격이 도매가가 아까 5,000원에서 8,000원이라고 그랬죠. 그 가격대를 그냥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납품할 때는 나는 키로에 15,000원, 2만 원 이렇게 받는 거죠. 싫으면 간둬라. 괜히 배짱 부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알아요. 저놈이 왜 저렇게 비싸게 받을까? 왜 비싸게 받겠어요? 시흥시라서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바이어들이
비행기를 타고 영종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리무진으로 영접을 나가요. 리무진으로 모셔가 제일 먼저 오는 게 우리 농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제3 그 뭐 대교인가요? 인천대교인가요? 그걸 건너서 우리 농장으로 들어와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관이 또 필요하고 그 사람들은 뭔가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해보니까는 말이 안 통해도 이 달팽이만 가지고 얘기해도 말이 통해요. 그 달팽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행동 몇 가지 하면 통해요.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이용하고 있어요. 공항에 가깝다는 걸. 그 사람들 데리고 저기 부산에 있는 아니면 뭐 충청도에 있는 거기까지 농장을 방문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봐야 뭐 돈 몇 푼 차이 난다고. 리무진 한 번 움직이는 비용이면은 우리 농장 달팽이 다 사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그 사람들도 이용하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제가 간략하게 강의하는 내용들을 그 사람들은 또 스크랩을 해요. 심지어는 우리 홈페이지와 자기네 중국에 있는 홈페이지를 공유를 해요. 중국에서는 달팽이 화장품 하면은 제 얼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에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중국의 달팽이 화장품 공급 기지. 우리는 그냥 뭐 생산 단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말 용어 자체가 달라요. 공급 기지래요. 우리 농장이 공급 기지래요. 규모는 작은데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PR할 수 있는 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한테 동의도 없이 그냥 제 얼굴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달팽이 대금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다. 얼마 더도 키로에 5,000원씩 더 내놔. 한 번 납품할 때 뭐 예를 들어서 500kg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5,000원 더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250만 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을 잘만 활용하고 이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흥시는 제 자랑 아닙니다. 경기도에 지금 약 한 작년 기준으로 신고돼 있는 곤충 농가들을 조사했더니 153개가 나왔어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농가들 중에서 약간 80개 농가가 경기도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연구회에. 근데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 시군 31개 시군 중에서 이런 어떤 그 학습이나 전시, 체험 이쪽으로 가장 잘 나가는 곳이 어디냐면 시흥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선택받은 거고 농가들이 직접 나와서 여기서 강의하는 것조차도 다른 시군에서 쉽게 흉내 내지를 못해요. 지난 겨울에는 경기도 전역에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곤충 강사 양성 교육을 했었거든요. 저희들끼리 외부 강사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좋은 조건 속에서 이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기도에 가면은 곤충산업과라고 그래가지고 곤충산업에 대한 교육을 1년 동안 하는데 작년에 그 학생들끼리 자치회비 얼마씩 냈어요? 20만 원. 20만 원씩 자치회비 내고도 그 사람들은 강의를 계속 듣고 아주 열정적이에요. 저도 거기 가서 강의를 하는데 질문도 새도하고 궁금한 게 많고 또 곤충을 직접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열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곤충을 지금 배우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도대체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의구심도 있고 도대체 어느 정도 알아야 질문도 하지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교육을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지만 사육에 대한 것만 자꾸 집중해서 판단하시지 말란 얘기죠.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달팽이 사육 농가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단화예요.
저놈이 달팽이 하는 놈이 곤충에 붙어가지고 박쥐도 아니고 저거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자고 할 때는 콧방귀 담기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협회 만들자요. 만들어 그럼. 나는 안 해. 예. 왜 협회를 만들려고 하냐면은 하다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임이. 연구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 기획전을 전후로 저희 연구의 정관을 조금 수정을 하려고 그래요. 경기도는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경기도 정관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시흥시에 먼저 가입해야 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정관을 바꿔줘야 돼요. 지금 시흥시 정관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육 신고를 해야 돼요. 필요해야 돼요. 센터에다가 곤충을 사육합니다 하고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은 센터에서 나와가지고 시설 확인을 하거든요. 아, 이 사람이 실제로 곤충 사육하구나 하고 신고 필증을 내줍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흥시 연구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바꿔서 사육을 하지 않더라도 준 회원 형태로 여러분을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정보도 듣고 시장조사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다 나오니까. 뭐 그런 방법을 엮어가려고 합니다. 얘기가 상당히 옆으로 많이 길었네요. 마지막이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신세계백화점에서 그 문화센터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의뢰가 왔어요. 의뢰가 왔는데 달팽이를 가지고 한번 해달래. 그래서 1인당 10,000원 내라. 지금은 10,000원 더 받는데 1인당 10,000원 주세요. 몇 명이니까 한 40명대인데. 그게 알았다. 재료 준비해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원래 전문 강사가 아니잖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말도 안 나와. 눈도 못 맞추겠고. 그런데 어떻게 여차여차 해서 그냥 1시간을 꾸려 나갔어요. 했는데 그 속에 학교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학교 선생님. 그분이 보더니 우리 학교 청소년 단체에 와가지고 한번 해줄 수 있냐고. 나는 힘들게 했는데 이 사람 나를 괜찮게 봤네.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 그 선생님 소문으로 인해서 파급이 된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체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노력 아닌 노력으로 뭐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계속 이 사업에 계속 발을 디디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도 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보면은 조금 더 길이 더 보인다는 얘기죠. 저희 농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체험하는 그런 과정인데 오셔서 보시겠지만은 이 그림 봐서는 대단해 보이는데 가서 보면 진짜 조그맣습니다. 진짜 볼품없고 실망은 하지 않기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원래 제가 그 낚시라든지 직장 다닐 때는 등산 동호회 회장이었어요. 낚시나 등산 또는 캠핑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이 내 취미와 같을 때 나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면 좀 다른 복잡한 일 놓고 편안한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26년을 해오지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후회는 없냐고. 진짜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일을 여력이 되면 계속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혼자 이렇게 커피도 마셔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